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전일 증시 브리핑에 이어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한 줄 평으로는 4일 연속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해준 덕분이고 그 가운데 기업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CPI, 소비자 물가 둔화에 하락하며 1.28%를 기록했는데요. 이 뉴스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미국 페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이다 라면서 테이퍼링 천천히 합시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을 놀라게 하지 맙시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죠. 즉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고 테이퍼링을 천천히 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죠. 그날 아마 테이퍼링 일정이 공개될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하진 않더라도 대충 일정은 확실하게 공개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은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여 넥스트 상승했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해주었죠. 그리고 그동안 워낙에 너무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 하이브리드 국가어업 지도선 삼척수주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진중공업은 이렇게 바닥을 아주 오랫동안 다져온 그런 차트인데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강하게 마무리되었고 LG와 카카오, 네이버는 마이너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했던 업종은 의료 정밀, 의약품, 전기가스, 약했던 업종은 철강, 보험, 유통 쪽이었습니다. 수급 동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이 양시장 매수를 해준 덕분에 코스닥, 코스피 오늘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코스피에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원달러는 1170.5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기업은 LNC 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국내 1위 피부 이식제 제조 판매 업체이며 가시화되는 중국 시장 진출 22년 이후 본격화 기대된다. 그리고 메가카티 22년 출시 기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LNC 바이오는 재생 의료산업 내 인체조직 이식제, 인체조직 기반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메가덤, 메가필, 메가본 등이 있는데요. 인체조직 이식제를 국산화를 주도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추정됩니다. 2020년 기준 약 50%의 점유율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국내 인체조직 이식제 시장 규모는 1000에서 1500억 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21년 예상 사업 부문별 연결 매출 비중은 인체조직 이식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가시화되는 중국 시장 진출 22년 이후 본격화 기대된다 라는 두 번째 키워드죠. 21년 8월 중국 CICC와 합작 법인에 대한 1100만 달러의 2차 자본금 납입을 확정시켜버렸죠. 2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된 합작 법인 지분 10%로 지난해 12월 1차 투자금 900만 달러 이후 두 번째 투자입니다. 합작법인의 고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자본금 납입 지연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22년 이후에도 성장성이 가시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네요. 다음 보시는 도표는 20년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 점유율인데요. 경쟁사 합산 50%, LNC바이오가 시장에서 혼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문별 예상 매출 비중인데요. 인체조직 이식제 62%, 그 다음에 GMRNC 2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덤 플러스, 하이난성 긴급 사용 승인, 중국이죠. 본토 순차적 진출 예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중국 합작법인 투자에 이어 8월에 메가덤 플러스, 동종 진피 이식제죠. 중국 하이난성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하이난성의 보아로청 특구는 의료특구로 지정되어 해외 우수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긴급 사용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LNC바이오의 메가덤 플러스는 무세포 동종 진피, 그러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함몰, 결손된 인체 피부를 대체 및 수복하는 것이고 유방암 수술 이후 유방 재건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의 피부 이식제 시장 중에 유방재건 시장의 경우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6,400억 원이나 되는 규모로 추정이 되고 화상 환자 시장도 연 3,50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네요. 현재 중국에서는 이종 진피 제품이 일반적으로 쓰인다라고 하는데요. 이종 진피 대비 LNC 바이오에서 사용하는 메가던 플러스 동종 진피가 부작용이 현저하게 적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중국 시장에서 유방재건 이식제 단가는 국내 42,000원 대비 훨씬 비싼 6만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고요. 기술적 우위에 더 높은 단가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시장의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중국 증시에 10조 밸류로 상장까지 고려하고 있고 계획 달성을 위해 중국 쿤산의 현지 공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완공 이후 GMP 의료기기 생산 허가 받으면 22년 말에는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캐파는 1차적으로 7천억 원 규모로 파악이 되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진행 과정에 맞춰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기기가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LNC바이오의 메가카티 22년 출시 기대되죠.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 추이를 보면 2009년 그리고 2018년 상당하게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추이 또한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10년 가까운 세월에 물가 상승률도 있긴 하겠지만 진료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습니다. LNC바이오의 메가카티의 특징을 보면 동종 연고를 직접 주입하고 시술 후에는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고 일주일 후부터는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술 후에 동종 연골에 의한 빠른 무릎 연골 성형화 및 회복이 가능하고 게다가 저렴한 가격 300에서 400만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랑 비교했을 때 시술, 회복 및 효과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우수하기 때문에 메가카티가 22년에 출시된다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 될 것 같네요. 자, 덧붙여 1월에 메가카티의 마지막 피험자 주입이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22년 2월,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까지 결과 확인하고 이후 데이터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카티는 빠른 무릎 연골 성형화 및 회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내 퇴행성 관절염 40대 이상 환자 수는 2018년 기준 387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된다라고 하네요. 메가카티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출시된다면 중국 시장 진출에 이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자, 그리고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네릭 사업, EMC, 콜라겐 필러 등 추가 성장 동력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요.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제네릭 사업에서 120여 개의 제네릭을 양수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진통제, 항생제, 소염제를 예로 들 수 있겠죠. 2분기에는 1.6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하반기에는 무려 3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를 봤을 때 위탁 판매 업체를 통한 높은 단가 제품 판매로 10% 중반 이상의 이익률이 전망되고 ECM 콜라겐 필러는 폐기물 관련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ECM 콜라겐 필러는 HA 필러랑 비교했을 때 30% 이상이 자가 조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만 된다면 현재 필러 시장의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필러는 반영구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길면은 1년에서 2년 안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런데 30% 이상이 자가 조직화 된다면 필러 한 번 맞아도 1년, 2년, 아니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필러 시장 규모는 2016년부터 2017년, 18년, 특히 2019년에 아주 큰 성장을 이뤄냈고 20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21년, 22년, 그리고 23년에도 계속해서 국내 필러 시장 규모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게 HA 필러고 구성 성분은 히알루론산, 수개월 후에 녹아내린다고 말씀드렸죠. 부작용도 좀 있는 편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LNC바이오의 ECM 콜라겐 필터는 콜라겐 95% 그리고 엘라스틴 및 단백질 5%로 이루어져 있고 덕분에 부작용이 없고 30% 이상이 자가조직화되는 덕분에 필러를 주입받은 곳에 풍성한 볼륨 효과를 볼 수 있고 자체 콜라겐 형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기업 실적 21년 영업이익은 145억 원, 전년 대비 무려 플러스 98%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플러스 41%, 영업이익은 98%가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분기별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네릭 사업은 2분기에 약 2억 원 매출에서 하반기는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2분기에 2억 원이었던 게 하반기에 30억 원 이상이라면 무려 15배 정도 되는 수치죠. 그리고 자회사 GMRNC의 CRO 사업은 증설 효과가 지속될 예정이며 이 증설 효과로 21년 GRMC 매출액은 전년 대비 플러스 85.7%나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내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본업 그리고 GMRNC 안정적 성장에 제네릭 사업부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더해질 예정이며 메가카티의 의료기기 허가 및 출시 시점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상향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실적 고성장과 더불어 중국 본토 시장의 제품 승인 기대감이 확대되는 만큼 주가 상승 모멘텀은 이미 다수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중장기적인 주가 우상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LNC바이오의 실적 및 추이 전망을 보시면 21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액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죠. 게다가 19년, 20년, 21년 꾸준하게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그리고 21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업계 특성상 부채 비율이 원래는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LNC바이오는 30% 극초반대로 매우 준수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간 실적과 분기 실적만 살펴보더라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인데요.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렇게 아주 길게 바닥을 다지면서 수렴해 왔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로 시작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기간 그리고 사모펀드, 투신의 순매수 비중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기간의 순매수 비율이 아주 눈에 띄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매수 주체가 2개 이상은 있는 것을 선호하는데 기간, 사모펀드 이 정도의 수급 주체, 누적 순매수량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매매 동향의 신뢰도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LNC바이오의 월, 주, 일봉 차트를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월봉을 살펴보시죠. 월봉 상향 저항 밴드는 43,000원부터 45,700원 사이로 볼 수 있겠는데요. 월봉 상향 38,550원은 약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초입 상태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을 때는 주가가 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위든 아래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양을 봤을 때 올라가려는 모습을 하는 캔들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을 보시면 5만원은 단기 목표 가격으로 저희들이 설정해 볼 수 있겠고요. 저항 밴드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다만 단기 저항선을 바꿔서 41,100원으로 설정해 두었는데요. LNC바이오는 적어도 4만원은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줘야 상승 탄력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주봉상 보이는 패턴은 바닥을 이렇게 2번이나 이중 바닥을 다져 주었던 덕분에 여기만 잘 지켜주고 4만원만 돌파해 준다면 저항밴드 돌파하고 5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일봉상 어디서부터 진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38,000원 초반부터 분할하여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여기서 또 2번 바닥 다져줬고 여기서 길게 바닥 다져줬죠. 그래서 오늘날의 자리부터 분할해서 접근한다면 적은 리스크로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추측이 되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지지받는 가격대는 1차 35,800원, 2차 32,000원쯤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32,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손절을 하시거나 32,000원에서는 물을 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져왔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차 매수 가격대까지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항 밴드는 아까와 동일하고요. 여기 파랑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시나요?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연결한 외부 추세선인데 실제로 여기서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주가가 못 올라가게 막고 아래로 밀어버렸죠. 그렇다는 것은 LNC바이오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 5만원 언저리를 단기 목표 가격이자 이 외부 추세선에 의한 저항 가격대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 단기 목표 가격, 해당 종목을 공부하고 진입하셨다면 5만원이 단기 목표 가격이자 저항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건전한 회사를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